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찬을 제안을 했었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을 이제 이유로 들면서 정중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에 갔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통령이 먼저 그런 식으로 오찬 자리를 만들고 만나자라고 했으면은 그 과정을 다 떠나가지고 일단은 만났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갈라치는 이유 자체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워딩을 봤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서, 보수 우파를 위해서 하기보다도 자기의 그냥 일심과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제가 세 사람을 일단 꼽아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심평과 홍준표 두 사람이 그런 진짜 천박스럽고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 쪽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개인적인 어떤 아쉬움과 실망감 이런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연락하고 가장 먼저 만났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거는 비공개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만났다라는 것 자체만큼은 그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은 홍준표였고요. 그리고 그 홍준표는 만찬을 한 직후부터 그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저주랑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고, 아예 그냥 만찬 이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의 프레임까지도 만들어 버렸습니까?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까지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보수우파 국민들이 가장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제일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배신자 프레임 아닙니까? 유승민이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 몇십 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활동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이나 중요한 프레임인데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배신자 프레임을 걸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는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수준과 인품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당대표를 몇 번이나 했다라고 하는 인간이 왜 도대체 주변에 홍준표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보거든요. 애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관계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일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권력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애당초 총선 자체를 불출마 선언했던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글자 그대로 한동훈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뿐이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황상무 건이나 이종섭 대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건,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 그게 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종섭이나 황상무나 김건희 여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MBC나 민주당 이런 애들이 지금 공작을 벌였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 두 사람 전부 다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보는 건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맞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인식이 생길까? 왜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배경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 그게 단 겁니다. 그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가르쳐서 우리가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딱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정치를 하겠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바뀌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입장 차이로부터 생겼던 거, 정치적으로 볼 것이냐 소신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방향성의 차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향성이 일치가 되면 충분히 원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홍준표가 끼어들어가지고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홍준표의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했죠. 자기는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그거는 용기다. 요 얘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나오고 난 뒤에 심평이 또 뭐라고 하냐?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축약해서 말하자면 한동훈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진 과신이다. 인생을 좌절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인생을 좌절없이 살았습니까? 평생을 검찰 조직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 검찰 조직에서 가장 밑바닥, 사실상 그냥 퇴출당하다시피 됐던 게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진실을 밝혀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데 심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인생을 좌절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운운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시골에 계시면서 계속해가지고 그냥 농사나 짓고 계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시지 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 있는 사람들, 홍준표나 심평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한다라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쪽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김경률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김경률이 또 대번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 오찬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이 못 가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이 백수라지만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에 오찬을 한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뭣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 소리나 지금 짓거리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니,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날 오찬을 정하는 게 지금 뭐 재준이가 전화를 걸었습니까? 아니, 재준이가 무슨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금요일날 전화해서 월요일날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일반 사람들이 약속을 잡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락하시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것도 의아하고 전격적이지 않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을 생각하고 보수파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김경률 같은 사람은 가장 먼저 제거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뭐 금요일날 전화를 걸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였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어떤 아쉬움이 있었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만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용태 당선인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한들 보수파를 생각한다면 일단 만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용태가 또 그렇게도 덧붙이더라고요. 홍준표에 대해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국민과 당원들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계속 갈등을 부추기고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이 홍준표, 심평 두 사람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쪽에 지금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김경률 같이 한동훈 위원장 쪽에 서 있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보수 우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생각을 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홍준표를 만나는 정도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보여줬다라고 해도 어쨌거나 그거를 다시 이제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만나겠다라고 악수를 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오찬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도 오찬을 갖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라면 명확하게 푸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